아니면 난 너무 민감하다 하시는 분은 아예 이 화장솜을 쓰시지 마시고 클렌징 워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피부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지시길 원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원하죠. 그러면은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원장님? 이거 대본에 안 써 있어서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도전! 그러면은 퀴즈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무조건 선택을 하나는 해주셔야 되고, 이 선택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이 구독자분들 10분에게 원장님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 그 선크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원장님? 제가 선택을 못하면 제공한다. 선택을 못하면은 제공을 하고, 정답을 틀려도 제공하는 거고, 원장님은 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고르시거나. 정답을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뭐 봤나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하나씩 내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젤리, 핫도그, 초콜릿, 햄버거. 그리고 원장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맥주. 이게 제가 네. 좋아하는 맥주. 네. 그리고 소주까지. 사랑하는 소주.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다음 중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고르시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 와.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원장님. 5, 4, 3. 맥주. 이제 이벤트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거지 아니야? 맥주 먹어지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맥주는 그냥 저만 좋아하는 네, 거예요. 원장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10분에게 저희가 댓글을 통해가지고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크림 10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광고는 아니고 사용하시다가 자극감이 있으면 원래 쓰던 제품 써보셔도 좋아요. 지금 갖고 계세요, 원장님? 지금 혹시? 제가 이게 브랜드를 보여줄 수 없어서 늘 쓰고 있습니다. 꽉꽉 짜서 쓰고 계시네요, 원장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껴 써야죠. 이 원장님 그래도 이게 하루에 이 수많은 환자분들의 좀 피부를 그래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인트로 이 준비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안 지키는 피부를 망치는 안 좋은 습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맥주를 먹으면 피부에 안 좋잖아요, 원장님. 안 좋죠. 진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좀 피부를 망치는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피부 관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진짜 고가의 화장품을 쓰시고 좋게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한두 가지 나쁜 습관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서 오시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미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피부 안 좋아지게 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피부 건강 지키려면 이 습관 꼭 피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습관, 잘못된 세안제 사용 방법이에요. 흔히들 1차 세안제로 많이 쓰시는 거 있죠?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워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세안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중에 클렌징 워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화장품 업체 보면 물 세안 없이 워터만 사용해도 된다 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안제에는 얼굴에 있는 유분기나 화장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라는 걸 써요. 들어보셨나요? 계면활성제? 전 처음 들어봐요. 오일 성분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모든 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을 세안을 할 때 사용하고 후에 물을 쓰지 않게 되면 클렌징 제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사용 후에는 물 세안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클렌징 워터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화장솜을 사용하거든요. 이 화장솜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충분히 적시지 않고 클렌징 워터가 아까워서 조금만 사용해서 쓰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워하지 말고 이 화장솜이 듬뿍 적셔질 수 있을 정도로 세안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난 너무 민감하다 하시는 분은 아예 이 화장솜을 쓰시지 마시고 폼 타입으로 나와 있는 클렌징 워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안티에이징 제품, 항노화 제품을 너무 어려서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피디님, 이제 저랑 촬영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문제 내볼게요. 항노화 제품으로 많이 추천했던 혹시 성분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하나 확실한 건 비타민 C. 비타민 C? 예. 그 다음에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 비타민 A? 맞습니다. 이제 맨날 얘기하니까 맞아요. 비타민 A랑 비타민 C가 안티에이징, 항노화 성분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10대 후반인데 저한테 제 영상 보고는 자기도 비타민 C나 A 써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 20대 분들은 너무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스스로 공부하는 거 말고 옆에서 자꾸 공부해라 하면 더 하기 싫죠. 이런 거예요. 내가 피부 재생 주기가 빠르고 적당한데 더 빨리 이런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피부는 오히려 자극적이 되고 민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자극감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 그리고 깨끗한 세안, 이렇게 세 가지만 신경 써서 관리하셔도 충분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 A나 C, 항노화 제품은 우리가 노화를 느낄 수 있을 때부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피부도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 내성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럼요. 언제나 과유불급이거든요. 정작 내가 필요할 때에 쓰더라도 효과가 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딱 한 요 시기부터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20대 중후반부터,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그때부터 1년에 1%의 콜라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0대 중후반 정도?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좀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보습력이 없는 것 같다 할 때 시작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습관, 바로 얼굴 세안하지 않고 자는 거. 우리가 정말 힘든 날, 막 고데기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 날 나도 모르게 와서 세안 안 하고 그냥 주무시죠. 사실 저도 이번 주말에 모임 있어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애기 재우다가 저도 안 씻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얼굴이 정말 꾸덕꾸덕하고 불편하고 좀 숨 쉴 수 없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안을 했는데, 누구나 한 번씩은 이렇게 세안을 안 하고 주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피부에 큰 무리가 되고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베개 커버에도 이 노폐물이 다 묻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다음날 세안을 하고 또 베개 커버를 안 빨고 다시 눕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안 좋은 이런 성분들이 다시 얼굴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피곤하더라도 밤에는 꼭 세안을 하고 자자. 그럼 원장님 안 씻고 주무신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아침에는 단일 세안을 하는데 그런 날에는 이중 세안을 해줘요. 아니면 좀 알칼리성 세안제를 써서 노폐물을 좀 깨끗하게 지워내거나. 네 번째는 내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칠 수 있는 세안법이에요. 제가 세안 중요하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세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이런 세안 습관을 잘못해서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얼굴에 유분기 많고 트러블 나시는 분들은 세안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 여쭤보면 얼굴에 노폐물도 많고 트러블이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세안을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잦게 2번을 넘게 세안하는 거는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장벽 손상도 유발해서 피부 트러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중간에 헬스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땀이 났을 때 간단하게 물 세안하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 세안제 써서 세안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오랜 시간 세안을 하는 거예요. 화장 오늘 진하게 했어, 나 오늘 선크림 여러 번 발랐어, 이걸 다 없애려면 오래 씻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세안을 5분에서 10분 정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세안 후에 얼굴이 막 뽀득뽀득하거나 좀 당기게 되죠. 이런 분들이 흔히 나타나는 게 홍조, 그리고 기미, 그리고 잔주름, 이런 것들이 강한 세안에 의해서 유발되죠. 그래서 세안은 좀 짧게, 1차 세안 같은 경우는 한 1분 30초, 그리고 2차 세안 같은 경우는 한 30초 정도 폼으로 러빙 해주시고 물 세안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면 1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으로 짧게 끝내는 세안이 중요합니다. 이중 세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근데 1차 세안제로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 워터를 쓰시고 나서 2차 세안제로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얼굴의 유막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세안 하실 때는 2차 세안제는 조금 약한 제품, 약산성 세안제로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기미, 홍조, 잔주름은 원장님이 그 말씀하신 정말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거 아닌가요? 저희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피부는 이미 망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생활 습관 개선으로 나빠지기 전에 멈추자. 그래서 저는 치료할 때도 이런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서 치료만 받는 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받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이걸 유발할 수 있는 원인 교정을 먼저 하셔라. 이게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오시면. 근데 왜 맥주 고르셨어요, 오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건강.
다섯 번째 습관.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한테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세안하고 나서 보습제는 어떤 거 바르시나요? 어떤 순서로 바르시나요? 물어봐요. 세안하고 나서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좋은 세럼도 발라야 돼. 로션도 발라줬어요. 나는 수분감이 없어서 수분크림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발라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스펀지도 물을 흡수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물을 더 넣는다고 해서 다 흡수하지 못해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보습제는 흡수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보습제는 흡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최소화해라, 그리고 건조하면 덧발라라 설명을 드려요. 처음에 우리가 얼굴을 약산성화 시킬 수 있는 토너나 스킨 같은 거 먼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습 역할을 많이 해주는, 특히나 함습제 성분이 많은 에센스, 세럼, 앰플 발라주시고, 마지막에는 밀폐지 성분이 많은 보습제, 로션이나 크림 둘 중 하나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만 발라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죠. 마지막에 선크림. 근데 만약에 피부가 내가 홍조가 있거나 민감하거나 따갑거나 하시면 이 앞에 있는 토너나 스킨은 좀 빼셔도 돼요. 얘는 알코올 성분이 많아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를 때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바로 세럼 바르고 나서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게 되면 얘가 흡수되기도 전에 같이 묻어나오게 되거든요. 적어도 한 1분 정도는 사이 시간을 둬라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바로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시는 분들. 피디님, 네. 손으로 한번 얼굴 만져보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만지면 내 얼굴에 6만 마리의 세균을 전달하는 거랑 같아요. 6만 마리요? 피디님, 지금 만지기 전에 손으로 어떤 거 만졌어요? 카메라, 뭐 맥주 이런 거 방금 사면서 만졌죠. 우리 핸드폰,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균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손을 계속 반복적으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에는 우리가 연구상에서는 6만 마리의 세균이 있을 정도로 가장 오염되어 있는 신체 중에 한 곳이죠. 그런데 이런 손으로 내가 계속 턱을 개거나 얼굴을 자꾸 만지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으로 가득할 것 같아요. 세균으로 가득해서 트러블도 생기고, 그리고 장벽 손상도 돼서 잔주름도 생기고, 그리고 색소 침착도 생기게 돼요. 입 주변이나 눈가 주변이 이렇게 까맣게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여쭤보면 나도 모르게 입 주변이나 눈가 자꾸 이렇게 비비거나 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드름 나거나 트러블 나면 꼭 신기하게 거기를 자꾸 만지죠. 얘네는 그냥 놔둬서 염증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괜히 잘 있는지 궁금한 거야.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도 만지고 있어. 그러면 그 염증이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세안할 때나 보습할 때 이럴 때 빼고는 목 위로는 손은 올라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 일곱 번째. 저는 원래 오늘 없던 건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스테로이드 연고 많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피부 염증이 생기거나 트러블 생길 때 피부과에 가면 주로 주는 연고가 대부분 스테로이드 성분이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낫지 않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면역작용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얘네가 건강하지 않고 면역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2차적으로 또 세균 감염이 발생해서 트러블이 쉽게 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내 피부의 내성을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면담 후에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병변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부하는 시간. 네, 복습 시간. 복습 시간. 이게 많으니까 정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일단 피부를 망치는 첫 번째 습관, 잘못된 세안 방법, 나에게 맞는 세안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안티에이징 제품, 비타민 C나 비타민 A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씻고 자는 거. 씻고 자자. 씻고 자자. 그리고 네 번째, 세안할 때 너무 뽀득뽀득하게 씻는 거, 오래 씻는 거. 이거는 김이나 홍조, 잔주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너무 제품을 과하게 사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라. 목 위로 올라가지 마라. 목 위로 올라가지 마라. 6만 마리가 득실득실 거린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스테로이드 연고. 이걸 너무 장기간 쓰지 말자. 알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커닝페이퍼 보긴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좀 자제해 주시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잘못된 습관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젊은 시절 20대 30대 때 갖고 있던 안 좋은 습관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거 저도 틀어보려면 손 올라가거든요. 저도 모르는 사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궁금해, 얘가 잘 있는지 언제쯤 터질 것 같은지. 근데 요즘은 의식적으로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초반에 좀 염증 주사 같은 걸 맞아서 더 커지기 전에 컨트롤하고 있죠. PD님이 있어요? 저 일단 얼굴 손으로 만지는 거랑 안 씻고 자는 거. 젊었을 때부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훅 갑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 가끔 술 먹고 이제 뭐 한잔하고 오면은 있죠. 반복적이지 않게, 습관이 되지 않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괜찮다. 가끔은